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SK 하이닉스가 무려 마이너스 지금 10% 넘게 폭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시장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참 이게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이렇게 이제 밀리면서, 그러니까 장중에 서킷이 터져버리면 그럼 우리가 중간에 이 대응이라도 하는데 이제는 하다 아침부터 개파락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주포들의 핸들링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걸려버리고 소부장들도 최근에 엄청 강했는데 오늘 지금 추풍낙엽처럼 전부 폭락해버리고 있죠. 정말 말 그대로 공포의 대공포의 시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 정말 걱정도 많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이 SK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냐, 버텨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정말 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이 SK 하이닉스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십자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십자봉이 나온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데 주가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이게 빠르게 전환선을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요 3거래일 동안 지금 전환에 대한 그 돌파는 안 나오고 이동평균선 저항 계속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이제 상황이 좀 아주 지저분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영상 일단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때요?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제도 제가 이 돌파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돌파가 안 되면 눌린다고 했는데 이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반등이 장중에 나왔지만 지금 또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이 분봉상의 돌파가 진행이 돼야 제가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돌파의 신호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제 계속 돌파가 안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매도세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이탈에 대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 상승, 그러니까 시세를 노려보는 건데, 그죠? 분봉에서 저항, 그죠? 저항, 이런 이제 돌파의 흐름, 그러니까 돌파의 흐름이 나와야 시세를 노려보는 건데, 그래 제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게 안 나오고 결국 오늘 이런 개파락이라는 이제 급락이 떨어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오늘의 하락의 정답지를 그러니까 어제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 공포스러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에 오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지만 자,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급락이 기회이자 맥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맥점의 자리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오더라는 거죠. 저도 맨날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매번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면 결국 자리가 올 거다라고 이리 강조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냥 갈 줄 알았더니 결국 저항을 맞고 제가 말한 맥점 자리에 주가가 다시 기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현재 이 무지막지한 매도 폭탄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제가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누르셨죠? 그럼 바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자,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가느냐,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어디서 잡아가느냐, 이게 이제 내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뭐라고 합니까? 타이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이제 수익을 크게 낸 사람들도 많겠지만 정작 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물리고, 그리고 손실이 난 사람들도 상당히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올랐어도 그 안에서는 누구는 대박이 나지만 누구는 또 이 쪽박이를 차는, 그러니까 각기 이 다른 이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결국 바로 이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거죠. 타이밍.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 올라오면서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현재 이 공포 매도세 있죠. 이런 대공포 장세를 그러니까 이번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오는 마디값마다 매번 이 변곡점 조정은 항상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과거 주가가 이제 7만 원에서 뭐 2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쏜 것 같지만 보시면 그 다음번에는 이런 반토막 거의 뭐 반토막 조정입니다. 이런 강력한 조정이 나오면서 그리고 아주 길고 지루한 조정을 주기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올라오는 구간마다 항상 이 조정이라는 거는 매번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5년도부터 지금 발생하는 이 파동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상승에 대한 각도도 가파르지만 반대로 이 조정에 대한 변동성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뭐 차트를 보더라도 이 변동성이 점점 강해지는 게 그냥 보이죠. 제가 박스로 보여드리면은 가장 마지막에 생긴 조정보다 지금 이 고점에서 떨어진 조정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큰 거잖아요. 그죠? 이때가 중동 악재 때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의 힘으로 이 흔들어대는 변동성 또한 커진 현상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험악한 변동성 끝자락에서는 항상 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그 특징이 또 고스란히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시는 차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하이닉스를 끌고 온 주포들의 수급을 제가 밤새워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맥점 차트입니다. 주포들은 주가를 올릴 때 일정한 이 패턴과 그리고 이 흐름을 그리고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 국면이 올 때 어디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 차트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주포의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나면 조정이 나오면 주포들은 항상 이 밴드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다음 상승 조정 때도 그랬고요. 그죠? 얼마 전 나온 중동 악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구간마다 노란 밴드를 터치를 하던가 아니면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이 시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한번 수급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25년도 7월과 이 9월의 조정 구간을 보면 9월 달의 수급을 보면 어때요? 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금융투자도 사고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더라는 거죠. 메이저 수급들이 전부 다 죄다 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로 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25만 원에서 무려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기염을 토해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 차례의 조정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25년도 12월 달이 되겠죠. 그때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자, 그 12월 달에도 뭐 똑같이 외인, 기관, 금융 투자할 거 없이 이 변곡점의 끝자락에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뒤로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주 수직으로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자, 심지어 중동 전쟁이 터져서 시장이 박살나던 이 봄에도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3월과 4월 구간인데, 자, 이때는 좀 살짝 다르죠? 자, 외인은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관과 금융투자는 계속 주가를 밑에서 그러니까 받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외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하이닉스의 주된 주포는 이 기관과 금융투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현재 자리도 여러분들, 지금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관 금융투자, 외인들,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주포의 매집선이라는 게 자,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짓눌리는 구간에서도 그 주포의 수급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튕겨져 올라갈지 아니면 꺾일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에 조정 국면에서도 아주 야무지게 물량을 받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돈 많은 주포들도 물량을 안 털고 이 고점에서도 지금 물량을 살짝 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왜 여기에 이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겁을 먹고 주식을 던지냐 이겁니다. 주포 공무원이 따라가야죠. 그죠? 제가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 조정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정보는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비단 이 SK 하이닉스에서만 나오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더 지독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밴드가 형성이 되고 나서 노란 밴드 터치를 하고 방향성이 나오고, 그죠? 밴드를 터치하고 방향성이 나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중기적 바닥을 알려주는 그 파란 밴드도 단 한 번도 찍질 않고 정말 지독하게 올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특징은 이번에 지금 깨짐이 지금 발생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번에 파란 밴드까지 기회를 준다? 그럼 이 자리는 엄청난 이 중기적 바닥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이 회복에 대한 수급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어차피 둘 다 이 강력한 이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거대한 주도주들의 대세 상승을 차트가 지금 큰 틀에서 한 번을 깨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 지금과 같은 공포의 장세만 나오면 거기가 이제 저점이 되고 그 뒤에는 항상 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왜 이번만큼은 여기서 완전히 꺾여서 끝날 거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냐 이거죠. 그 걱정은 우리가 붙들어 매시고, 그러니까 저처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이 들어갈 타이밍만 재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역사적으로 이제 버블 장세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알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버블 장세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시장을 주도하는 건 뭐 다른 이 종목들이 아니라 리드를 하는 이 주도주만 가면 갈수록 더 미친 듯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반도체 주도주들 잠깐 이제 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이제 수급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순환매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들 하시던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결국 메인 주도주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지금 어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정없이 틈에 나와버리면 코스닥 순환매 나옵니까? 그러니까 반짝 나오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현재 점진적 상승을 하든 뭘 하려든 간에 대장 녀석들이 죽지 않고 버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얘네들은 이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더 가파르게 각도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확실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다들 아시죠? 효성중공업, 전력 쪽으로 해서 인프라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만드는 건데, 얘도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었어요. 그죠? 사실상 더 오래된 상승인데 보시면은 이게 4만 원에서 40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400만 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상승 시기에서 이 4만 원에서 텐베거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거친 조정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쌌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종목 이제 어마어마한 파동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왜냐면 이게 30만 원에서도 200만 원이 넘어간 거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꺾일 때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한 번에 거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200만 원에서 무려 400만 원, 거의 500만 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500만 원까지. 더욱더 과열을 만들더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효성중공업 전력인프라 핵심인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이 반도체 역시 지금 대체 불가능한 핵심인 거 다들 아시죠? 그죠? 그럼 이 SK 하이닉스의 이 현재 자리가, 엄청난 매도가 떨어진 이 자리가 도대체 매도 자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하락 매수예요, 매도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매수의 관점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의 영상에서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드렸습니까? 맥점 라인에 근접을 하면 그땐 우리는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하시라고요. 지금 다 오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기다렸던 자리가. 물론 지금 현재도 계속 매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포가 이제 점점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국내 반도체는 미국 지수를 따라가죠. 그죠? 특히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상당히 움직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격한 상승 속에서 이제 우상향 이렇게 지그재그의 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 역시 지금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현재 똑같은 이 눌림의 형태가 나오는 건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우상향 지그재그 조정을 보일 때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이날도 이제 엄청 급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깨짐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계속 지지됐던 이동 평균선을 그러니까 여러 번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이 지지력 또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밀릴 확률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자리가
800과 이제 900달러 이 수준에서 이제 상당히 강력한 지지 밴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보통 강한 종목들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900달러 이 수준에서 반등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하락이 급하게 나오더라도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폭탄이 일단락되면서 대기 매수가 이제 미친 듯이 유입이 될 자리인데, 그래서 이 자리냐 뭐 이 자리냐 미세한 타점에 문제는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반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구간에서 SK하이닉스 역시도 내일 시장에서는 그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근데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면 하락은 반영이 되되 제한적인 반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에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고가 대비 또 단발성 낙폭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그럼 밴드를 찍고 그 뒤에 이 기술적 반등 파동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기간점에서 보는 제 시나리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도 뭐 현재 자리에서 반등과 뭐 여기서에 대한 반등이냐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방향성은 이제 반등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 이제 저점을 예측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비중을 실을 때 그 방향성을 확인할 때는 언제라고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가 될 때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지지점에 대한 예측을 하고 분봉상의 이 돌파가,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지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SK하이닉스가 이제 190만 원일 때도 근접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190만 원일 때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의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정확히 이 지지점의 근접치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생했던 현상이 그러니까 이 돌파와 안착이다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앞에 파동에서는 엄청 길게 나오고요. 그게 파동에 대한 이 길이는 틀리지만 방향성이 나오려면은 지지점과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그래야지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하락에서도 마찬가지의 거래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맥점 근접치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때가 비로소 추세를 전환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오늘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길게 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어렵고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볼 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영상을 꺼버리면 이게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조정에서 밴드의 터치가 될 때마다 왜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의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